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먹고 싸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먹고 싸기 위해서 순환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봤죠. 거기는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거냐면 그 다세포 생물이 우리가 모여 살잖아요. 그럼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여기 꽂으면 아야 뭐 이렇게 어떻게 아냐 말이죠. 또 앞쪽을 밟았다 따거 이런 거 어떻게 아냐 말이죠. 저 발끝에서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아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보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요.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죠. 신경세포. 신경세포를 이게 너무 특이해. 세포 중에서도 신경세포는 너무너무 특이해. 왜? 생김새가 너무 특이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뉴런. 예, 뉴런. 그래서 뉴런이란 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이라는 말은 감각뉴런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예, 뉴런.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죠. 어떻게 생겼냐면 길게 생겼습니다. 길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길게 생겼다는 거.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게 이게 특성입니다. 생각해봐봐. 우리 발끝,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려면 세포가 길게 이루어져야 돼요. 긴 건 말이죠. 1m가 넘어요. 세포 하나가. 그리고 매우 얇게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축삭돌기라고 그래요. 축삭돌기. 돌기라는 건 튀어나왔다는 얘기고, 예, 축삭이. 축자가 그 왜 바퀴랑 바퀴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 있죠. 축. 그걸 우린 축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엑슨. 영어 좀 공부했나? 엑슨이라고 그러죠. 축 모양이다. 그래서 축삭돌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옛날에는 손바닥 모양으로 나왔다. 그래서 수상돌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가지돌기로 이름이 바뀌었어. 가지돌기. 가지 모양으로 나왔다. 가지돌기. 그리고 여기 안에 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핵이 있어서 요 전체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의 몸이다 이거지. 신경세포체. 예.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건 가지돌기. 길게 나와 있는 걸 축삭돌기라고 그러죠. 예. 그 축삭돌기에는 마리집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집이 말려 있는 게 있고 안 말려 있는 게 있어요. 예. 마리집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예. 말려 있어요. 옛날에 수초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리집이로 이름이 바뀌었어. 말려 있다 이거예요. 말려 있다. 요것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살아 있는 겁니다. 고기 안에 슈반세포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살아 있어. 요거를 마리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있고 마리집이 없는 신경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구간. 여기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구간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비어있다 그래서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발견했냐면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랑비에 결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랑비에 결절은 도대체 뭘 하는 건데요? 이건 좀 기다려봐.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는 신경과 마리집이 없는 신경을 비교할 때 그때 제가 랑비에 결절도 같이 얘기할게요. 이게 뭘 쓰이는 건지 지금 일단 조금 받아들여줘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축삭돌기 말단에 뭐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라는 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크게 신경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경세포의 종류가 있어. 신경세포의 종류. 이쪽으로 좀 와보면 종류가 있는데 크게 신경세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각뉴런이 있어요. 감각뉴런. 우리 몸에 눈, 귀, 코, 뭐 후각, 미각, 촉각, 피부 감각 뭐 이런 감각들이 있죠. 그런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감각기관 안에서 뭔가를 캐치하죠. 뭔가를 캐치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 마리집이 있습니다. 마리집. 그리고 여기는 요게 신경세포체야. 선생님 아까 보여준 그 신경세포랑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달라. 그래서 요걸 보고 요 그림만 보고 이게 감각기관에서 감각한 거를 갖고 들어오게 만드는 감각신경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 그림만 보고.
그림만 보고도 얘가 감각신경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 양쪽에 축삭돌기 있는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아, 요건 좀 독특하게 감각신경이구나, 감각뉴런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감각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극을 받아들였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낮춰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날라온다. 그럼 눈을 감아야 되겠지. 보고 감각하고 이거를 눈을 이렇게 감는 또 운동기관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기관이 있을 거야. 반응기관. 예를 들면 반응기관이 단순히 그 운동만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떡볶이를 봤다. 야 맛있겠는데? 막 군침이 막 돌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반응이지. 그럼 반응기가 돈단 말이죠. 그럼 반응기가 돌게 만드는 또 신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신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신경도 다 마리집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신경이라고 그래요. 운동신경. 그리고 감각기관이라고 그랬네. 감각신경이지, 감각신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연결해주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연결해주는 연합뉴런이 있습니다. 괜찮나? 여기에는 마리집이 없어. 되게 연합뉴런은 마리집이 없어. 이 연합뉴런이 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뇌나 척수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우리가 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항상 어떻게 돌게 되냐면 감각은 항상 감각신경으로 들어와서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으로 들어와서 연합뉴런에서 생각한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반응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극이. 그래서 일로 들어온 게 여기를 통과해서 연합뉴런을 통과해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요거를. 이게 항상 요 순서예요. 예를 들면 오, 이쁜 여자를 봤어. 이 여학생은 또 공감을 안 하겠네. 이쁜 남자를 봤어. 아니, 여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다. 예, 그냥 남자라고 할게. 이쁜 여자를 봤어. 우와, 야, 그리고서 막 이렇게 침이 흘러 만약에 괜찮았단 말이야. 그럼 이거 봐봐. 감각했죠. 감각하고 생각해서 오 이쁜데 반응이 나오는 거지. 예, 이렇게 하고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감각하고 생각 연합하고 운동신경으로 가서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주변에 누가 있나? 쟤가 이쁘구나. 이건 웃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감각신경이 가장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요 모양을 보고 요거를 전체를 다 알기 바랍니다. 요건 안 가르쳐줘 시험에서. 요거만 보고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요 뉴런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경세포에 대해서, 뉴런 세포에 대해서 이제 구조랑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신경을 타고 신호가 가는 것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활동 전이 때문에 아는 겁니다. 활동 전이.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는 마치 전선의 도선과 같아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면 어떤 신호가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전위 차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전위가 있어요. 움직이는 전위다 그래서 활동하는 전위다 이거야. 전위가 뭐야? 전위. 전자의 위치 차이죠. 예.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전위 차이가 생기는 게 이게 움직여 다닌다고. 그래서 이걸 활동전이라고 그래요. 활동전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신경세포에 아까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좀 확대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쪽이 안쪽이 마이너스예요. 막 안쪽으로. 선생님 여기가 왜 마이너스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안에 이제 그 단백질들이 있는데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마이너스가 있는 아미노산들이 좀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요쪽하고 요쪽이 이온을 차등을 지고 있다고요. 차등을 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잘 마음에 안 와닿겠지? 이리 조금만 와봐봐. 이쪽에
0.15 몰이 있고 이쪽 0.15,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가 있다고 쳐. 똑같은 농도가 있는데 이쪽은 KCl이 있고요. 이쪽은 NaCl이 있다고 쳐봐요. 농도가 똑같이 있어. 그러면 여기 K 플러스 다니고 Cl 마이너스 있고 다니고 뭐 Na 플러스 다니고 Cl 마이너스가 다니고 이렇게 그 농도가 똑같이 있을 겁니다. 농도가 똑같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칼륨 통로를 만들었다고 쳐봐봐. 칼륨 통로. 칼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야. 칼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라면 이쪽에는 칼륨이 있고 이쪽에는 칼륨이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칼륨 입장에서는 이쪽 칼륨이 있고 이쪽엔 칼륨이 없잖아. 칼륨 농도가 많은 데서 칼륨 농도 적은 쪽으로 일로 갈 거라고요.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가겠죠. 확산에 의해서 가면 이쪽도 칼륨이 좀 있고 이쪽은 칼륨이 좀 적어졌겠지. 이쪽 칼륨이 좀 많아졌겠고. 그래서 결국 이쪽하고 좀 맞을 때까지 이동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엔 칼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어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이쪽은 마이너스 이온은 똑같은데 플러스 이온이 더 많으니까 이쪽은 무슨 극을 띠겠어? 플러스를 띠겠지. 이쪽은 뭘 띠겠어?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겠죠. 요딴 식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막을 두고 이온의 분포가 다르면 막을 경계를 두고 전위 차이가 생긴다고. 괜찮나? 그래서 여기 안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괜찮나? 요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걸 전압계를 여기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렇게 재보잖아요. 이렇게 재보면 안쪽이 바깥쪽보다 마이너스 70mV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막을 경계로 전위 차이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전이라고 얘기한다고. 막전이. 그냥 막 생긴 전위가 아니라 막을 끼고 있는 전위다 이거지. 괜찮죠?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한번 잠깐 또 볼게. 잘라서 보면 요쪽이 마이너스라고. 괜찮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이 바깥쪽이 뭐야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에 제가 농도 차이가 다르다고 그랬죠. 이온의 농도 차이가 다르다고. 안에는 무슨 이온이 많냐면요. 칼륨 이온이 많아. 칼륨 이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이쪽엔 나트륨 이온이 많아. 왜 이렇게 농도 구배를 해주냐면요. 해주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NAK 펌프라는 그 펌프가 있어요. 그 NAK 펌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능동 수송을 하는 거야. 능동 수송을 하면서 배설해서 잠깐 얘기했었지. 능동 수송을 하면서 칼륨은 자꾸 안으로 집어넣고요. 칼륨은 자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나트륨은 자꾸 바깥으로 빼고 있어요. NAK 펌프라는 애가.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막 안쪽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막 바깥쪽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다고요. 막전이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막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요. 막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 또 하나는 칼륨 이온은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도 좀 더 쉬워요. 그렇게 그 막에 있는 그 채널을 그 통로를 영어로 채널이라고 그래. 그 채널 통로가 통로 단백질들이 있어. 그래서 칼륨 이온들은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쉬운데 반면에 나트륨 이온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를 좀 알고 있어.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시작할게.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나트륨 통로가 있긴 있어.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평소에 나트륨 통로가 막혀 있다고요. 통로가 막혀 있어. 그래서 요걸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 전위 차이를 재면 여기가 이제 0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 시간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70mV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요 마이너스 70mV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막전이 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막전이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쉬고 있다 이거야. 휴지전이 또는 휴지막전이라고 그래. 쉬고 있을 때 막전이다 이거지. 괜찮죠? 이렇게 쉬고 있다가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꿍 자극이 들어오잖아.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이 뭐 여러 가지 자극이 있어. 물리적 자극도 있고 전기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쿵 힘으로 압력 자극도 있고 그 전기적 자극도 있고 아니면 뭐가 이렇게 와서 화학적 자극도 있고 그러면 얘가 나트륨 통로가 조금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바깥쪽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 나트륨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는 나트륨이 적지. 통로가 열리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 확산되어져 들어가겠죠. 자, 확산은 내가 그 기체교환에서 얘기했다. 확산은 에너지가 소모되나 소모가 안 되나?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너지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만 열리면 그냥 나트륨은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럼 나트륨이 좀 쏟아져 들어오죠. 나트륨이 좀 들어와. 나트륨이 좀 들어오다가 자극이 좀 약했어. 나트륨이 좀 들어오다가 말잖아요. 그럼 그냥 말아. 끝이야.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되다 말아. 활동전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그 자극이 가질 않는다고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자극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들어오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들어왔다. 여기가 일정 수준이라고 쳐봐봐.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딱 들어왔어. 자극이 일정 수준까지 들어오면 나트륨 통로들이 어느 정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트륨들이 일정 부분 이상, 요 부분 이상 들어오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트륨 채널이 다 열려. 다 열리면 나트륨들이 확 쏟아져 들어오겠지. 나트륨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잖아.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이 전위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거잖아. 이게 훅 올라간다고. 어느 정도까지? 약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간다고요. 이 수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건 그때그때마다 이거 그 신경마다 좀 틀려.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씩 변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뚝 올라올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면 막을 중심으로 아까 안에가 마이너스였다가 바깥쪽이 플러스였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안에가 뭐로 지금 바뀐 거야?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죠. 안에가.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지. 괜찮나? 이 부분이, 이 자극받은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를 아까 휴지막전이라고 그랬잖아.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를 이걸 또 분극 상태라고 그래. 분극 상태. 분극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가 이게 극이 바뀌어버렸죠. 극이 바뀌어버리는 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그래. 탈분극. 극이 바뀌어버렸네. 안에가 마이너스고 바깥에 플러스였는데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서 안에가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지금 나트륨들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탈분극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나트륨의 유입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훅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일정 부분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 자극 범위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역치라고 그래. 역치. 역치라는 말이 뭐냐면 바뀔 역자야. 요 이하의 자극에서는 반응이 그냥 안 생겼어. 그냥 생기려다 말았단 말이야. 근데 요 값 이상에 올라가면 반응이 훅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 전위 차이가 이동을 하고 다녀.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 요게 요렇게 되면 탈분극이 돼버리면 원래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탈분극이 됐잖아. 그럼 이 상태를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뭐가 열리냐면 칼륨 채널이 열려. 칼륨 채널이 열려서 안에는 칼륨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을 빨리 못 빼니까 칼륨 플러스를 일단 빼는 거야. 칼륨 플러스를 일단 빼면 얘가 돌아가겠지. 괜찮나? 칼륨이 여기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올 거 아닌가? 요거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갔네. 다시 분극 상태 재분극이라고 그러는 거야. 괜찮나? 이렇게. 여기가 탈분극, 분극, 재분극. 그래서 재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건 뭐 때문에 돌아가는 거다? 뭐 때문에? 칼륨의 유출 때문이죠. 칼륨을 뺐기 때문이지. 나트륨이 들어온 거 칼륨을 뺐기 때문인 거죠. 칼륨을 빼기 때문에 다시 재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재분극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거 봐봐. 너무 많이 뺀 거지. 순간적으로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 이렇게 되면 요거를 살짝 과분극이라고 그래요. 과분극. 분극이 너무 심하게 됐다. 근데 요렇게 되면 다시 그 과분극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오게 돼. 괜찮나? 예. 다시 한번 할게. 이거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에는 마이너스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 바깥은 플러스라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많은 거야.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확산으로 얘가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쑥 들어오게 되면 안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가 분극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고. 탈분극이 들어가면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죠. 나트륨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들어온 만큼 플러스를 빼느라고 칼륨을 일단 먼저 빼는 거야. 칼륨을 빼니까 다시 되돌아가죠. 이거 재분극 상태라고 한다고. 그래서 다시 휴지막전이로 돌아온다고요. 괜찮나? 요렇게 돼서 활동전이가 일단 여기서 생겨버렸잖아요. 활동전이가 생겨버렸잖아. 그럼 이게 지금 다시 재분극이 돌아왔잖아요. 재분극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여기는 원래 칼륨이 많아야 되는데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지금 칼륨이 나갔죠. 이 꼴은 좋아 안 좋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NAK 펌프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안에 들어온 나트륨을 어떻게 해? 계속 퍼내는 거지. 나트륨 퍼내고 칼륨은 어떻게 해?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NAK 펌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트륨을 빼내고 칼륨을 집어넣는다고. 괜찮지? 그래서 다시 휴지막전이가 이때 됐을 때 NAK 펌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트륨을 빼내고 칼륨을 집어넣는 거죠. 사실은 휴지막전이는 요때만, 그러니까 NAK 펌프는 요때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때도 계속 돌아간다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칼륨하고 나트륨의 농도 차이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해갖고 나트륨이 잠깐 슬슬 들어오려고 그러고 칼륨이 또 슬슬 나가고 그래. 슬슬 나가고 슬슬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막기보다는 평소에 돌아가고 있는 거야. 평소에 돌아가고 있어서 안에 칼륨이 많도록 하고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도록 평소에 돌아가고 있어요. 괜찮죠?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서 활동전이가 여기 이렇게 생겨버렸잖아. 활동전이가 이렇게 생겨버리면요. 안에 지금 나트륨이 많았잖아. 나트륨이 많은 게 이쪽 시간이 지나면 결국 퍼내겠지만 나트륨이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확산이 돼. 이쪽으로 확산이 돼서 이게 자극이 돼서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가 또 열려. 여기에도 나트륨 통로가 또 열려. 그러면 나트륨이 또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또 탈분극이 일어나겠지.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트륨 또 쏟아져 들어왔지. 그리고 이쪽도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또 나트륨 또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활동전이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 활동전이 생겨서 나트륨이 또 쏟아져 들어왔다면 나트륨이 또 확산해 가겠지. 그럼 또 탈분극, 재분극이 또 일어나겠죠. 또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자극이 들어왔잖아. 그럼 자극이 양쪽으로 퍼져. 양쪽으로 퍼져. 요걸 잘 들어야 돼. 양쪽으로 퍼지는데 이 뉴런, 한 개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렇게 퍼져가는 걸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극의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다음 시간에 전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전도랑 전달은 틀려. 전도는 이 뉴런 하나 안에서 자극이 움직여가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이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아까 뉴런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뉴런으로 건너뛰는 걸 전달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지금 전도를 얘기한 거야. 전도가 일어나려면 여기 반드시 활동전이가 생겨야 돼요. 활동전이가 생겨야지 활동전이가 양쪽으로 이동해 간다고요. 탈분극, 재분극을 다 일으키면서.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여기 나트륨이 들어와갖고 나트륨이 확산해서 이렇게 생긴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쪽이 나트륨이 들어와서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돼서 나트륨이 또 들어오고 나면 이쪽으로도 나트륨이 들어오면 얘는 또 이렇게 되겠네?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이쪽으로만 되고 이쪽으로는 다시 못 와.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트륨 통로는 사실은 문이 두 개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문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와서 이쪽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쪽 문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나면 얘가 이쪽 문이 닫혀요. 근데 이쪽 밑에 문의 역치는 이게 낮아. 역치가 낮아서 이게 툭 건드려도 이렇게 뚝 들어오는데 위에 거가 역치가 되게 높아.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이 돼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안 열려.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쪽에서 나트륨이 들어와서 다시 이쪽에 나트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에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린다고. 그래서 이쪽은 탈분극이 다시 안 일어나. 한번 탈분극이 일어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다시 탈분극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 양쪽으로 퍼져가지 이 퍼져가면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러진 않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자극의 전도가 양쪽 방향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제 대강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자극이 주어지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럴게. 여기에 활동 전이가 생기면 A와 B에도 활동 전이가 생길까요? 딩동 둘 다 생기는 거지. 자극이 양쪽으로 전도되니까 양쪽으로 다 생기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NAK 펌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K 펌프.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NAK 펌프가 이렇게 능동 수송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면 여기가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들이 이제 되게 많아. 되게 많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 NAK 펌프가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쪽이야. 안쪽은 뭐가 많다고? 칼륨이 많다고 그랬죠. 안쪽은 칼륨이 많고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쪽에 나트륨이 많으려면요. 이쪽에 있는 나트륨을 빼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가 요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 통로가 나트륨을 여기 붙이고 있다고. 나트륨을 붙이고 있어. 나트륨을 바깥으로 꺼내려고. 나트륨을 붙이고 있는데 얘가 나트륨이 아직 바깥으로 나가진 못해. 나가진 못하는데 ATP가 여기 이렇게 딱 통과를 해주면요. ADP가 되면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트리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기가 있다가 디포스페이트 2개를 줄였거든. 그러니까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 그 인산기가 여기 띵 가서 붙는다고요. 띵! 아이고. 인산기가 띵! 하고 가서 붙어. 가서 붙으면 우리 똥침 딱 맞으면 이렇게 하고 모양이 바뀌잖아. 이렇게 띵! 가서 붙으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좀 쭉 변한다고요. 모양이 뚝 변하면 나트륨을 이쪽으로 빼낼 수가 있는 모양으로 돼요. 그럼 나트륨이 이쪽으로 돌아갔지. 나트륨이 이쪽으로 돌아갔죠. 그럼 나트륨은 빼진 거야. 그럼 그때 인산기가 붙어있는 동안은 나트륨을 뺄 수 있는 위치가 돼.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그럼 거꾸로 누가 붙냐면 거꾸로 칼륨이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인산기가 여기 붙어있는 동안은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칼륨이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인산기가 여기 영원히 붙어있겠나? 떨어져 나가겠지 얘도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가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다시 원상태로 들어갈 때 칼륨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 나트륨을 3개를 붙여요. 나트륨을 3개를 붙이고 그래서 나트륨 3개를 꺼내. 그리고 칼륨 2개를 붙인다고요. 칼륨 2개를 붙여요. 그래서 칼륨 2개를 집어넣는다고요. 이거를 뭐를 소모하면서? ATP를 소모하면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이걸 애들을 퍼낸다. 그래서 이걸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능동수송에. 괜찮죠? 네.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이번 시간에 완전히 딱 꽉 머릿속에 딱 들어갔으면 제일 좋겠어. 다시 일로 와봐봐. 안쪽엔 뭐라고? 안쪽엔 마이너스, 바깥쪽엔 플러스. 막을 두고 안에가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분극 상태로 이루고 있다고. 극이 나눠져 있어서 막전이를 이루고 있다고. 평소에 놀고 있으니까 이게 휴지막전이. 휴지막전이의 크기는 마이너스 70mV. 마이너스 70mV. 이 그림이 주어지면 마이너스 70mV라는 거야. 여기 숫자가 바뀌면 또 바뀌어야지. 이렇게 하고 분극 상태로 있다가 자극이 뚱 들어오면 나트륨 채널이 열린다 그러죠.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확산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확산으로 들어오니까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어. 쑥 들어온단 말이야. 쑥 들어오니까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올라갔단 말이죠. 극이 바뀌어버렸어. 안에가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탈분극이 돼버렸죠. 탈분극이 된 건 나트륨의 유입 때문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탈분극이 됐어. 탈분극이 되면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지. 그래서 안에 나트륨을 빼고 싶은데 나트륨은 빨리빨리 왔다 가자 하지 않으니까 칼륨 채널을 열어서 칼륨을 일단 빼는 거야. 칼륨을 빼니까 칼륨의 유출 때문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죠.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재분극으로 해서 돌아가면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활동전이라고 그래. 활동전이는 여기서 보면 얼마야? 100mm, 100 뭐야? 단위가 뭐 이래? 미안해. 미리볼트지, 미리볼트. 미리볼트. 미리리터라고 했다. 아이고야. 미리볼트죠, 미리볼트. 전위 차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미리볼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 100mV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활동전의 크기는 100mV야. 이게 참 너무나 특이한 건 뭐냐면 자극을 세게 주면 활동전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죠. 더 많이 들어오니까. 자극을 조금 주면 덜 들어오겠고.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고 역치만 도달하잖아요. 역치만 넘어가면 무조건 활동전위의 크기는 완전 똑같은 거야. 자극을 세게 주건 자극을 약하게 주건 역치만 넘어가면 활동전위는 무조건 똑같아. 자극을 아무리 줘도 활동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근데 선생님 세게 꽂으면 아프던데요? 그렇지. 그 활동전위의 빈도가 변해요. 활동전위가 더 자주 뜨는 거야. 더 자주 뜨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활동전위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거 정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절대 활동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요거를 밝혀내갖고 뭐 역치와 실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밝혀내서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거야. 1960년대인가? 예. 오징어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이걸 밝혀냈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극을 세게 주건 적게 주건 역치 이상으로 딱 뜨면 활동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